예, 오늘은 지역 순환경제 세미나 이제 4강입니다. 오늘은 그 이제 마지막 방법론으로서 그 커뮤니티 웰스 빌딩을 주제로 오늘 그 양준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반갑습니다. 끝까지 사회 강의까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정우주 대표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경남대학의 전규식 교수님, 그리고 우리 이상흠 위원장님, 또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는 김현탁 선생님께 아주 감사의 마음을 먼저 넉넉히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은데요. 오늘 또 이렇게 줌으로 접속되어 계시는 분들이 5명이기 때문에 조금 좀 차분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촘촘하게 많은 얘기들을 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강의는 녹화로 기록되기 때문에 또 추후에도 여러분들도 보시면 될 테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소수의 멤버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촘촘하게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를 제가 좀 공유를 드릴 거고요. 우리 정 교수님, 요거 저 강의 자료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렸으니까요, 꼭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자료는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한글로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글 지금 파일이 열렸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잘 네, 네, 나옵니다. 예, 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뭐 대단원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이고요. 이제 지역 순환 경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첫 번째 강의에서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어떤 실천들, 정책들로 지역 화폐와 지역 재투자를 유도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른바 이제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고, 그리고 또 함께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 중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웰스 빌딩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연구자인, 그리고 지역순환경제주의자인 제가 자의적으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접근법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역순환경제가 작동되고 있는 도시를 지금껏 16년간 이렇게 실증 연구를 하다 보니 그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한 도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더라. 이런 실증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 그런 어떤 뭐 과학적 기반을 갖추고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안심하고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를 뭐 기업이건 아니면 뭐 앵커 기관이건 지자체이건 심지어는 뭐 어떤 개인이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웰스를 이 커뮤니티 웰스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CWB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정우주 대표님 지금 전북대 지금 연구실에 계시는데요. 저희 연구실에 어떤 뭐 생태 문제로, 사람들의 어떤 건강 문제로, 뭐 코로나 문제로, 전북 시민들의 어떤 뭐 코로나 방역 문제로 항상 정 대표님 이 연구실에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그곳을 심지어 활용까지 하게 된다면 정우주 대표님의 저 연구실 자체가 하나의 정우주 대표님의, 아니면 전북대 웰스에서 커뮤니티 웰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양준호 교수가 제가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저는 지역 시민들에게 관심 있는 지역 시민들에게 다 공개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이제 제 대학원 수업에 함께 참여를 해주세요.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 그러면 제 수업은 원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웰스인데 제가 그런 어떤 실천을 한 이후에 제 수업은 커뮤니티 웰스가 되는 것입니다. 전북대 병원은 엄청난 규모를 자리 잡고 자랑하죠. 뭐 제가 병원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 분기에 의약품 또는 뭐 여러 가지 의료 장치, 의료 재료 뭐 이런 등등 100억 원 이상의 이른바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 원 이상의 발주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북대가 아무런 의식하지 않고 그 조달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웰스에 불과해요. 그런데 전북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에게 그 조달력을 매칭시키려 하고 전북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게 그 조달력을 매칭시키려 한다면 그런 지역주의적인 어떤 의식, 지역주의적인 어떤 실천을 하게 된다면 전북대 병원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발주력, 이른바 조달력의 웰스는 커뮤니티 웰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웰스를 커뮤니티 웰스로 바꿔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규식 교수님 마산 창원에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원시의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원시가 발주하는 어떤 용역이 외부로부터 이제 뭐 발주하는 외부에 발주하는 또는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여러 어떤 그런 조달 이 내역을 보면은 창원시는 약 70%의 창원시의 어떤 그 조달 중에서 약 70%가 공사입니다. 공사. 근데 이 공사는 거의 외부에다가 다 발주를 해요. 창원시 밖에 있는 어떤 사업체들에게. 그리고 연구 용역도 24%가 외부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웰스가 지역을 고려한 커뮤니티 웰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앵커 기관이라든지 그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뭐 대학도 앵커 기관이죠. 아니면 그 지역의 지자체라든지 그 지역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어떤 조달력 또는 어떤 자산, 정보, 인재를 그 지역의 사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 웰스가 바로 커뮤니티 웰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노력이 바로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커뮤니티 웰스 빌딩으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한 모범 사례는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블랜드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추신수가 이전에 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었죠, 그죠? 예, 클리블랜드는 지역 순환 경제의 메카 중 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한 12세 곳 정도가 커뮤니티 웰스 빌딩을 통해 가지고 지역 순환 경제 구축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소상하게 말씀드릴 영국 랭크시주의 프레스턴이라고 하는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버밍엄 등등 그런 어떤 도시들 이 커뮤니티 웰스 빌딩으로 지역 순환 경제 구축에 성공을 했고 또 같은 사례로서 일본의 이와테현이라고 하는 곳도 이런 어떤 커뮤니티 웰스 빌딩을 통해서 아주 모범적인 지역 순환 경제 구축에 성공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랭커슈주에 있는 프레스턴시의 커뮤니티 웰스 빌딩의 뭐 최고의 메카로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전 세계 지역 운동가들, 지역 정치 그룹들, 지자체로부터 가장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프레스턴인데요. 뭐 요 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과 맞물리기 때문에 일단 뭐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 이른바 대세다. 그러니까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선택지 중 하나다가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가 힘든 이유가 바로 지역에 있는 성장 동력들이 경제 동력들이 다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역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뭐 공장이 빠져나가고 그죠? 예. 그다음에 뭐 전북의 아주 훌륭한 어떤 인재들이 서울로 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 뭐 전북 지역에 있는 자금이 은행 자금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가. 막 이런 얘기들은 지금까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벌 대기업의 어떤 독점력이 강한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가 이제 굉장히 득세하는 이런 어떤 시대에서는 지역은 더욱더 피폐화될 수밖에 없고 지역 경제의 어떤 그런 피폐화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의 경제 동력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인데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방법은 바로 지역 순환 경제, 민주적으로 주민 참여, 이른바 시민 참여를 베이스로 하는 해서 민주적으로 경영되는 지역 경제, 즉 지역 순환 경제밖에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죠. 창원에서 이른바 A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까지 뭐 어디 저 충북의 뭐 청주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뭐 원재료를 조달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창원 안에서 창원 안의 또 다른 B라고 하는 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 받는다, 조달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대형 화물 트럭에 물건을 원재료를 실어가지고 청주에서 창원까지 갈 필요가 없죠. 결과적으로 지역 순환 경제는 생태 발자국을 크게 줄이는 헬레나 호지가 얘기하는 이른바 이저 축소 도시, 이른바 생태적 도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 순환 경제다. 이렇게 모두 인트로덕션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프레스턴이라든지 미국 클리블랜드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이와테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순환 경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의식으로 지역 순환 경제를 지자체도 정책적으로 구축하려고 있고 하고 있고 그 지역의 시민사회, 그 지역의 시의회도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방안들을 이제 강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프레스턴은 뭐 모두에 말씀드렸던 CWB 커뮤니티 웰스 빌딩으로 지역 순환 경제를 인스톨링 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레스턴 사례를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이 프레스턴에 대한 좀 개요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 정 대표님 지금 현재 전주가 지금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되지요? 60만 정도. 전주는 60만이네요. 전주는 꽤 큽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좀 큰 편이고요. 많이 줄었겠지만 네. 이 프레스턴은 이제 지금 한 15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입니다. 네, 프레스턴 15만 원이고요.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국의 북서부의 랭커셔의 주의 이제 주도이고요. 한 15만 명 정도 소규모 도시인데 나중에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2002년도에 이렇게 시로 성격을 했는데 카운티에서 죄송합니다. 군에서 시로 이제 성격을 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구가 한 11만 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역 순환 경제를 모범적으로 인스톨링 하면서 한 후에 약 14만 한 7천 명, 그러니까 한 15만 명까지 지금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뭐 충분히 유추하셨을 거고요. 나중에 다시 또 왜 이렇게 인구가 지금 늘고 있는지 프레스턴은 나중에 가서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프레스턴은요, 굉장히 과거에 좀 번영했던 공업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의 이 거점 중 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명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이제 방적 공장과 방직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방적 공장과 방직 공장이 들어서니까 당연히 여러분 뭐예요? 기계가 그죠? 방직 기계, 방적 기계가 이제 발전하게 되었고 방적 기계가 발전하게 되니까 이제 철공업도 발전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프레스턴은 굉장히
1880년대부터 1820년 사이의 산업혁명기에 굉장한 번영을 이루었던 전형적인 공업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갔던 도시죠. 지역 경제가. 과거에 이제 에릭 홉스봄의 영국 경제사에 관련된 논문을 보면 프레스톤이 1820년대만 해도 인구가 약 60만 명 정도 되는, 진짜 그야말로 지금 딱 전주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도시였다고 합니다. 왜? 산업혁명기 때 많은 사람들이 서유럽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프레스톤도, 그 잘 나가던 프레스톤도 산업 공동화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왜? 무슨 문제죠? 면공장, 방적공장, 기계공장, 철공장이 다 값싼 인건비를 찾아서 어디로? 밖으로 다 나가죠. 네. 뭐 영국의 어떤 값비싼 어떤 인건비를 유지해 가면서 생산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전 지구 경제가 전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추동되면서 이른바 지구 경제,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것을 대합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자본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서 값싼 인건비를 찾아서, 그리고 잉여가치를 더욱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싸고 토지 비용이 싼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산업공동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스톤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하면서 1870년대부터 지역경제가 급격하게 후퇴하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1980년대에는 이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이제 막 심각해지니까 지역의 실업자 그냥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프레스톤의 대위기인 거죠. 자,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그야말로 핍진되어 버린 이 프레스톤을 한번 살려보고자, 당시에 정권이 누가 영국 정권을 잡았습니까? 대처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보수당 정권.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어떤 신자유주의자들이 영국의 어떤 정권을 장악했고요. 자유주의자들이 장악한 정권이다 보니 당연히 지역 정책도 어떨까요? 신자유주의적이고 긴축적으로, 지금 마치 홍남기가 하듯,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하듯 이른바 이제 이 긴축재정론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했던 것을 이제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 너희들이 알아서 긴축재정해서 알아서 살아. 경쟁력 있는 지역은 살아남고 경쟁력 없는 도시들은 그냥 다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런 하나의 긴축재정론을 영국 중앙정부가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재정은 어떻게 될까요? 프레스턴 시재정은 기존의 시재정보다 약 60%나 도막이 납니다. 없어지죠. 다운사이징이 되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산업공동화에 직면했던 프레스턴, 그런데 시재정은 대폭 삭감되어 버리죠.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때부터 프레스턴은 빈곤율이 그냥 뭐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영국 내 하위 20%에 속하는 빈곤율이 높은 도시, 이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영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랭크된 불명예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살률이 높았을까요? 자살자들의 대다수가 다 실업자들이었습니다. 예. 이른바 산업공동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위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재정이 대폭 삭감되면서, 시재정이 대폭 삭감되면 뭐부터 삭감됩니까? 복지지출부터 삭감되지요. 그죠? 그래서 프레스턴은 심각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기에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스턴이 긴축 재정을 취하게 되면서 이런 어떤 프레스턴의 이 사회 경제적인 위기는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모두가 다 이사 나가는, 다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경쟁력 없는 어떤 도시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조금 정치적인 얘기인데 이런 뭐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뭐 특정 정당을 제가 지지하고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프레스턴에서 대처 신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이 프레스턴 지방에서는 노동당이 시정권을 잡게 됩니다.
다른 지역과는 좀 달리 이 프레스턴만이 뭐 그 이후로는 이제 노동당이 이제 지방 정부들을 많이 이제 꾸릴 수 있게 되었지만 프레스턴이 가장 먼저 노동당 시정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좀 사민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개혁적이고 리버럴하며 뭐 좀 좌파적인 어떤 성향이 강한 도시 이 정당이죠. 영국 노동당은요. 영국 노동당이 이 프레스턴 시정권을 잡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일본의 세계적인 지역 순환 경제론자인 미야모토 케니치 선생은 이때 프레스톤에서 게릴라 로컬리즘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구축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게릴라 로컬리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보수당 정부 시정권이 다 잡고 있어서 그냥 긴축 재정대로 그냥 쭉쭉 가고 있는데 프레스톤만 완전 게릴라형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융합되지 않고 단독적으로 차별화되는 어떤 형태로 로컬리즘을 들고 나왔어요. 어떤 로컬리즘이냐면 여타 지자체들은 전부 다 이 보수당 성향이 강한 시정권이다 보니까 뭘 합니까? 이 시 재정이 이제 대폭 삭감되니까 주로 공기업을 다 민영화해 버리고 있어요. 네, 뭐 재정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안 그래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어떤 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 공기업을 시정권이 유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타 도시들은 다 지자체들이 다 공기업들을 공적 기관들을 민영화하는데 이 프레스턴 노동당 시정부는 민영화가 아닌 오히려 더욱더 민영화되기 시작한 여러 가지 원래 공적인 어떤 조직들을 오히려 공영화하는 이걸 재공영화라고 보통 요즘에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재공영화 또는 재지방정부화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프레스톤의 게릴라 로컬리즘의 핵심은 바로 민영화되고 있던 공적 기관들을 다시 재공영화하는 것에 그들의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한결같이 민영화로 이 긴축 재정에 이제 대응하고자 했던 반면에 프레스톤은 그런 어떤 재공영화로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여타 지방 도시와도 동일하게 사실 프레스톤에서도 뭐 일국 전체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과 같은 일국 규모의 또는 글로벌 규모의 대기업 경제가 프레스톤을 잠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지역과도 동일하게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프레스톤에서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제가 지금 수업 때도 계속 강조했듯이 대기업이 잠식하고 독점하는 경제 같으면은 주로 경제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있는 어떤 본사로 그 지역에서 창출되는 어떤 부가가치가 다 유출된다는 얘기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했지요. 예, 전북 지역에 있는 뭐 저 홈플러스 그 홈플러스가 그 지역 전북 지역에 다시 돈을 푼다 재투자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홈플러스 본사로 고스란히 이 저 자금이 수익이 이제 유출되는데요. 프레스톤도 이런 어떤 현상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톤은 이와 같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대형 사업체들의 수익을 지역 안의 산업 또는 사업체로 환원시켜내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이게 1980년 아주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고 그리고 영국 전역을 보수당 정권이 장악하고 그죠? 그런 어떤 시점 국면에서 프레스톤은 재공영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대기업들에 의해서 유출되어져 버리는 그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지역 안에서 돌고 돌 수 있게끔 하는 진지한 고민을 이때부터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 이 대기업에 의해서 지역 경제의 어떤 그런 부가가치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로 민간 경제, 시장 경제가 아닌 공적 경제에 착목하게 됩니다. 공적 경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대기업들은
바로 규제를 하지 못하니까 이 시정부가 프레스턴 시정부가 규제를 못하니까 민간 경제는 어쩔 수 없다. 자, 그렇다면 공적인 어떤 경제, 그러니까 지자체의 웰스 또는 뭐 앵커 기관들의 어떤 웰스를 활용하는 공적인 경제의 파이를 키우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80년대에 직면해 있었던 프레스톤의 어떤 지역 경제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이런 문제의식에 귀결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게 80년대에 이 퍼블릭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런 막 공적 경제에 이들은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프레스턴 산하에는 다양한 그 행정기관들이 있겠죠, 그죠? 뭐 프레스턴 시가 있을 거고, 프레스턴 시 밑에 있는 구가 있을 것이고, 시 산하, 구 산하의 여러 이제 공기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는 유럽 전반에는요, 무슨 협회, 그러니까 뭐 프레스턴 뭐 부동산 협회 이런 어소시에이션 조직도 다 공적 기관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프레스턴시 산하의 다양한 어떤 공적 기관들의 예산을 합치면 경제적 이 프레스턴시의 어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경제적 동력으로 작용할 만큼의 꽤 높은 수준의 어떤 자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프레스턴의 시의회 즉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천착해 오다가 2013년도에 이 프레스턴 시의회가 클래스라고 하는 Center for Local Economy Strategy라고 하는 이 지역 경제 연구소에 이 프레스턴 시의 지역 경제에 관해서 연구를 맡겼더니 2013년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프레스턴이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프레스턴의 공적기관의 예산 중에서 20분의 1밖에 프레스턴에 재투자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파악됐다. 여러분, 20분의 1밖에 그 지역 내에 재투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결과적으로 우리 정우주 대표님이 지역 순환경제 운동을 전주를 베이스로 하는 어떤 그런 전북에서 하게 된다면 먼저 뭘부터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전주 지역의 공적기관의 예산이 얼마만큼 지역에 재투자되고 있는지부터 실정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프레스턴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어떤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프레스턴은 이런 어떤 뭐 지역 밖으로 막 그냥 지역의 경제 동력들이 줄줄 새고 있고 그 다음에 이른바 재투자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레스턴에 있는 공적 기관들이 상호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프레스턴에 있는 공적인 어떤 예산을 어떻게든 지역 안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불과 여러분 10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이 고민이.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계속 그냥 위기에 허덕이다가 네, 위기에 허덕이고 그러나 제공영화 시도는 계속 해왔죠. 그죠? 제공영화 시도를 해왔고 공적 경제에 착목하기도 했지만 이 지역 안에서 지역에 돈이 돌고 돌 수 있게끔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2010년대 이후입니다. 프레스턴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지역 안으로 공적 예산이 재투자될 수 있게끔 하는 이 방안들을 이제 고민을 고안하기 시작을 했는데 프레스턴의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이 발견한 가장 그러니까 이 공적 예산이 지역 밖으로 새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어떤 사례가 경쟁 입찰 영역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보면 여러분 어때요? 경쟁 입찰을 할 때 규모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가 다 챙깁니까? 낙찰 받습니까? 그 지역 안에 있는 사업체라기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체들이 주로 다 챙겨갑니다. 낙찰해버립니다. 그죠? 아니 여러분 뭐
저 뭐 큰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의 이런 뭐 밑에 지하 식당 같은 거 이거 뭐 대부분이요 사설 병원들 보면 전부 뭐 CJ한테 맡긴다든지 하는 그런 큰 규모의 경쟁 입찰을 거치게 되면요. 하게 되면 그 큰 규모의 사업은 주로 지역 밖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대규모 초국적 기업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재벌 대기업들이 독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들, 중소사업체들,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프레스턴 역시 프레스턴 시가 발주하는 프레스턴의 여러 앵커 기관들이 발주하는 프레스턴 대학이 발주하는 프레스턴 병원이 발주하는 큰 사업들은 프레스턴 시 밖에 있는 초국적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수주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또 지역 경제의 어떤 쇠퇴 국면을 더욱더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지역 기업들은 큰 사업을 수주받고 수행할 힘도 경험도 전무해질 수밖에 없으니 이른바 악순환은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2010년대 초반부터 프레스턴 시민사회와 특히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시민사회와 프레스턴 시의회와 프레스턴 시가 합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경쟁 입찰을 보다 지역 순환 경제적으로 리디자인하자, 지역 내발적으로 인도저너슬리하게 리디자인하자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에 도달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랭커슈가 자 보세요. 2015년도에요. 2015년도 6년 전입니다. 2015년도에 학교 급식용 식료품을 뭐 학교 급식 사업을요. 하나의 큰 사업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발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원재료 중에서도 뭐 이런 육고기면 육고기, 예, 채소면 채소, 과일이면 과일, 이른바 조달해야 될 어떤 그런 이 먹거리의 종류별로 계약을 다 이렇게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뭐 홀 서비스, 그다음에 회계 관리 서비스 같이 이른바 이 학교 급식 프로젝트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리지 않고 뭉뚱그리면 CJ가 가지고 와버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다 세분화해 봤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래스라고 하는 싱크탱크의 어떤 제안이었는데요. 이렇게 세분화된 복수의 사업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경쟁 입찰에 돌려보니 여러분 어떨까요? 큰 규모의 여러분 프로젝트를 경쟁 입찰에 돌리면 여러분 그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자금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른바 입찰의 중요한 심사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세분화하니까 당연히 필요로 하는 자금력 자체의 규모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 복수의 어떤 사업들을 세분화해가지고 경쟁 입찰에 각각 돌려봤더니 랭커셔 지역, 이른바 프레스턴 지역의 농업 생산물을 쓰는 지역의 사업체가 각각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당시 큰 규모는 그다지 크진 않지만 200만 파운드, 약 40억 원이 지역의 사업체에게 매칭되었고 결국 이 돈이 지역에 재투자되고 재순환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프레스턴이 완전히 침체 국면에서 지역 경제의 침체 국면에서 V자 곡선을 그리게 되었던 출발점이 바로 이 경쟁 입찰의 지역 순환 경제적 리디자인이라고 하는 결정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창원, 전주, 인천 실상 여러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지역의 공적 조달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지 특히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의 경쟁 입찰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영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마찬가지다. 프레스턴이나 전주나 창원이나 인천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저는 감히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밖으로 어떤 공적인 어떤 조달력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냈는데요. 또 하나 어떤 지역 경쟁 입찰을 지역 순환 경제적으로 리디자인했냐면 사업자를 선정하고 심사할 때 있어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저도 뭐 입찰하는데 뭐 저 심사자로 많이 나가왔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쟁 입찰 기준 경쟁 입찰을 할 때 심사할 때 가장 중시하는 건 이 비용입니다.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비용을 내고 책정하고 있는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프레스토는 이 코스트 이외의 조건, 예를 들어서 지역 기업들과 얼마만큼 투자 조달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지역의 노동자들을 얼마만큼 채용하고 있는지, 지역의 하청업자와 얼마만큼 산업 연관을 갖고 있는지 등 이른바 지역 재투자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들을 경쟁입찰 심사 기준에 추가 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뭐 이 이후로 이제 지역 이 프레스토는 참 재미있게도 작은 규모의 한 50억 정도의 이른바 지역 재투자였지만 이걸 계기로 프레스톤이 V자 곡선을 그리게 되고 뭐 우리 지금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지역 순환 경제의 지향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모범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협회 조직들 그러니까 앵커 기관들의 어떤 외주를 다 인하우스로 다 전환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조직은 뭐냐면 프레스톤에 있는 주택협회예요. 공영주택을 이제 제공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인데 이 커뮤니티 게이트가 약 6,500호의 공영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어떤 협회 조직이지만 대표적인 어떤 그 앵커 기관이죠. 네. 근데 이들이요, 이 커뮤니티 게이트웨이가 이전까지만 해도 이 주택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의 대부분을 프레스턴 외부의 부동산 대기업들에게 발주해 왔답니다. 부동산 사업에 노하우가 있는, 예, 이른바 뭐 종합 토건회사 또는 이런 뭐 그야말로 뭐 건설회사로 얽혀져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 관리의 노하우가 있는 대기업들에게 주로 이제 발주해 왔는데 이 V자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 커뮤니티 게이트웨이는 인하우스로 그러니까 지역 안에 있는 어떤 이 사업자들에게 건물의 개보수 사업 등을 맡기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지역 밖에 있는 대기업이 이 공영주택의 개보수 사업을 맡았을 때보다 코스트는 조금 올라갔어요. 예. 코스트는 조금 올라갔지만 그 사업의 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또 지역 재투자 효과를 크게 제고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협회의 엄청난 조달력을 즉 협회가 가지고 있는 웰스를 무엇으로 바꿨다? 커뮤니티 웰스로 시프트 해냈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웰스. 그리고 아까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이른바 랭커셔 주 그리고 프레스턴 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른바 조달력, 발주력을 예, 커뮤니티 웰스로 바꾼 사례다. 이 두 가지 사례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적 예산들이 이제 지역 안으로 이제 재투자되는 성과를 내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13년에 프레스턴 시에 있는 여러 앵커 기관들이 이 프레스턴 지역 안에서 지출한 총 예산은 3,800만 파운드였지만 2015년도에 V자 곡선을 그리고 난 뒤에 변곡점을 거치고 난 뒤에 2017년까지 상황에서는 여러분 1억 1,100만 파운드로 급증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주류 경제학자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이 이 지역 부정할 수 없는 지역 이른바 경제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이겠지요. 이 기간 동안에 이 프레스톤의 이 위에 이런 어떤 공적 기관들, 앵커 기관들의 예산이 7억 5천만 파운드에서 6억 1,600만 파운드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재투자한 총 예산은
이렇게 한 4배 정도로 늘어나. 이거는 뭐 아주 경이적인 통계다 이렇게 말씀을 경이적인 뭐 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프레스톤 같은 경우는 2012년, 2013년 그러니까 게릴라 로컬리즘 이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의 예산 중에서 지역 간의 회사, 사업체에 재투자된 것이 14%에 불과했던 것이요. 2015년 이후에 28%로 늘어나면서 불과 2년 사이에 그 수치가 2배나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 통계를 보더라도 지역 순환 경제적인 어떤 성과가 매우 현저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재미를 붙입니다. 이제 프레스턴 씨가요. 네. 야, 이게 지역 재투자를 웰스를 커뮤니티 웰스로 만들면서 지역 재투자를 유도했더니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재미 붙입니다. 그래서 프레스턴의 노동당 시정부와 그리고 시민사회와 시의회는 이제 재미 붙여가지고 여기서 하나 더 생활임금제도, 물론 2009년도에 도입한 이 생활임금제도, 리빙 웨이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이제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활임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사실 기본소득과도 굉장히 성격이 비슷한데요.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한의 시민들의 이제 최저한의 생활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금액을 이제 지자체가 내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도입하는 대응이에요. 또 고용주가 이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이 생활임금 제도를 이제 도입할 것을 이제 조례로 이제 장려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프레스톤 사례인데, 프레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임금을 2009년도에 도입을 했지만 2015년도에 생활임금을 24%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24%나 생활임금을 늘리고 난 뒤에 지역 경제의 이른바 특히 소비가 6.4%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지역 재투자율은 약 40%가 늘어나. 그런 어떤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이 생활임금제도 굉장히 이 프레스톤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스톤은 주로 아까 공공기관들이나 지자체나 무슨 협회와 같은 앵커 기관들, 뭐 병원들, 대학들의 이 조달력을 지역 안에 있는 사업체들에게 재투자, 이른바 매칭 시키려 할 때 주로 어느 사업체, 지역 안에 있는 어떤 사업체들에게 조달을 매칭시켜 주냐면, 이 프레스톤도 클리블랜드와 마찬가지로 지역 안에 있는 이른바 노동자 협동조합에게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이 지역 내의 웰스를 매칭시켜주는, 특히 조달력을 매칭시켜주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웰스를 커뮤니티 웰스로 빌딩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어떤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거버넌스 자체가 노동자 협동조합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경영되고 관리되고 기획되고 운영되고 되는 이른바 민주적 의사결정의 사업체다 보니 웰스를 커뮤니티 웰스로 시프트 시키는 이 시민 실천과 정책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이른바 민주적 소유, 즉 경제민주주의, 노동자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프레스톤과 클리블랜드의 커뮤니티 웰스 빌딩 프로세스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바로 어느 지역, 어떤 지역의 여러 사업체들 중에서 어떤 사업체에게 지역의 웰스를 매칭시켜준다? 바로 노동자 협동조합과 같은 민주적 소유를 지향하는 사업체들에게 지역에 있는 조달력을, 웰스를 그들에게 이른바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의 민주적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영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민주적 소유이지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른바 그 민주적 소유 이 지역 협동조합에게 이 지역의 앵커 기관이 조달력을 매칭시켜 줌으로써 그 지역 전반의 어떤 그런 민주적 소유 또는 경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이 이중의 의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 이 프레스톤의 커뮤니티 웰스 빌딩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프레스톤의 커뮤니티 웰스 빌딩, 이 커뮤니티 웰스 빌딩의 커뮤니티 웰스 빌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 그리고 시민 실천의 노력의 결과 프레스톤 지역 경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빈곤율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빈곤율 개선율이 영국 전체에서 2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경이적인 기록이고요. 그리고 코빈 노동당 당수도 프레스톤을 모델로 표현했습니다. 이 프레스톤 모델로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런던의 여러 싱크탱크나 영국 전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를 찾아가서 벤치마킹한다. 바로 이 프레스톤을 방문조사해서 찾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영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전 서유럽 전역의 지역들이 도시들이 프레스톤을 찾아서 이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자살률 1위의 도시였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네. 2016년도에 불과 지역 순환 경제적인 어떤 노력을 펼친 한 1, 2년 이후에 프레스턴은 2016년에 거주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도시 북서부 잉글랜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지역 순환 경제, 특히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 지역 경제를 복원해내고 재생시켜내는데 사실 엄청나게 큰 효과를 그리고 빨리 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본 프레스턴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들의 전주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창원의 어떤 민주적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프레스톤으로부터의 교훈은요, 이 공동 소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앵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달력을 그리고 자산을, 정보를, 지식을 지역의 사업체와 공동 소유하는 그런 어떤 민주적 소유, 그죠? 그 다음에 주로 어떤 사업체에 포커싱을 둔다, 사회적 경제에 포커싱을 두는. 그래서 그 지역 내 전체의 지역 전체의 어떤 민주적 소유를 확산시키는 이런 것들이 지역 재투자에 더욱더 현저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지역 화폐, 지역 재투자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더해서 이런 커뮤니티 웰스 공동 소유 사회적 경제 지역 재투자를 이른바 골자로 하는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 보다 더 운동으로 정책으로 더욱더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프레스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프레스턴의 한계가 하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한계냐면 프레스턴은 주로 앵커 기관들, 공기업 또는 뭐 협회 조직들, 대학들, 병원들 이런 어떤 지역에 닻을 내리고 활동하는 앵커 기관들에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달력 등을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게끔 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웰스를 커뮤니티 웰스로 시프트하는 노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진정한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해서는 지역 순환 경제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앵커 기관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특히 독점 자본에 대해서 저는 이 커뮤니티 웰스 빌딩을 운동으로 정책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레스턴 시 가운데에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체들
대기업 지점들, 영리은행들 이런 어떤 이른바 독점 자본들은 런던 등의 프레스턴시 외부에 그 거점을 두는 기업이자 글로벌 초국적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 지역 안으로 돈을 흘려보내는 것은 지난한 과제이겠죠.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부산시도 제정을 했지만 부산형 지역 재투자법을 제정을 했지만 저는 전주에도 창원에도 지역에 있는 대형 은행, 지역에 있는 대형 산업자본, 대형 유통자본에 대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웰스를 커뮤니티 웰스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이른바 이 의무화 장치가 조례나 아니면 일국 차원의 어떤 그런 법으로 저는 법제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미국의 지역 재투자법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예. 미국의 지역 재투자법은 이른바 대형 은행 자본들에게 그 해당 영업 지역에 대한 투용자를 의무화시킨 이른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웰스를 커뮤니티 웰스로 전환시킨 저는 가장 모범적인 어떤 그런 법제도가 미국의 커뮤니티 리인베스트먼트 액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도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까지는 이거 올렸지만 전혀 정권이 움직이질 않고 있고요. 토론회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금융위원회를 소환시켜 가지고 토론회 때 국회 토론회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금융위원회가 아주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 지역 재투자법은 일국 차원의 법으로는 불가능하겠구나.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는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역 운동으로 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부산에다가 이 지역 재투자 조례를 만드는데 저도 뭐 나름 일조를 했다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스톤이 지역 화폐를 만약에 작동시켰다면 제가 볼 때는 더욱더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취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커뮤니티 웰스 빌딩과 지역 화폐가 조합된다면 저는 그 지역의 자기 완결적인 어떤 경제 구조, 순환 구조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는 요 정도로 제가 좀 짧아졌는데요. 요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커뮤니티 웰스 빌딩 내용도 뭐 저의 그 알매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서 아주 충격적인데 뭐 좀 코멘트 해주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마이크 켜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선결적으로 필요한 것이 좀 진보적이란 표현이 맞을까? 어쨌든 좀 그런 정치 세력이 어떤 지역 지자체나 이런 데 이제 좀 많이 진입하는 것도 좀 선결돼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데 더불어서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그냥 여지껏 경험한 그 한국의 진보 정당들은 어떻게 보면은 첫 강의 때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지역에 대한 이슈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좀 거대한 국가적 차원의 이슈에만 관심이 많아서 어쨌든 이런 좀 프레스턴 같은 사례들을 좀 목격하고 싶은 마음인데 참 이게 머릿속으로는 참 또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정 네. 대표님. 예.
우리나라의 뭐 이른바 뭐 진보정당과 민주당까지 다 포괄하면 뭐 워낙 그 방금 정 대표님도 언급하셨듯이 중앙화된 담론에 그냥 이렇게 포획되어 있어요. 예. 뭐 생각이 뭐 전부 조국이냐 아니냐, 대장동이냐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대장동이냐 아니냐, 조국이냐 아니냐 뭐 곽상도예요? 최근에 그 예, 한나라당 맞습니다. 예, 예. 곽상도냐 아니냐 이게 지역의 운동가들이 그런 문제에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굉장히 저는 파행적인 이 담론 구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 대표님 제가 뭐 특정 정당의 일이라 뭐라고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어떤 한 지역에서 대전의 한 지역에서 지방선거 학교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할 뭐 시의원이나 또는 뭐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그죠? 네. 그런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지금 대전의 어떤 한 지역 한 정당의 한 지역위원회가 그 교육을 시키는데 10월 15일 날 제가 지역 순환경제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기획들이 정 대표님 전북 지역에서도 우리 정 교수님 계시는 경남 지역에서도 좀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유이태 선생님 뭐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유 선생님 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유이트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전주에도 좋은 지난번에 코멘트 해주셨는데. 예, 지난번에 너무 고마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지난번에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예, 선생님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네, 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민들레 포럼 대표 유이태고요. 지난번에도 강의 너무 좋았고요. 오늘도 제가 생각했던 걸 많이 정리해 준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 순환 경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규모가. 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그 사례 들으신 것 중에 보면은 돈을 갖다가 시로 승격은 늘 하나 사례 주셨잖아요. 예. 이제 14만 7천 명까지 인구가 예, 맞습니다. 11만에서 늘었던 그 사례를 보면은 우리 완주군 같은 데가 현재 한 9만 2천 돼요. 그래서 15만 명을 위해서 그 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예. 완주군인데 상당히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감사드립니다. 네, 유 선생님 말씀 제가 감사드립니다. 함께 교감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그 방금 우리 유희태 선생님 그 완주라고 하셨는데 예, 완주는 지금 로컬 푸드 운동도 옛날에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역 순환 그렇죠. 경제에 굉장히 많이 매칭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모범 생각해요. 사례. 그래서 이제 양준호 교수님을 많이 초빙해서 행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예, 이제 이번 그 정우주 대표님이 기획하신 이번에 그 세미나가 내 꼭 지역이잖아. 지역 앞에 지역 재투자 사회적 기업 CWB인데 저는 CWB를 이렇게 조금 제가 유심히 몇 번 봤어요. 근데 제가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 CWB를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막 점점점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CWB도 사실 뭐 정당 문제, 정치 얘기 나왔지만은 이게 뭐 사실 이게 뭐 리버럴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 마인드만 있으면 나는 이건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선결적인 조건이 이것도 마찬가지 CWB도 지역 순환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CWB 같은 그런 지방 자치의 강화와 이게 축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공무원이다, 뭐 도지사나 시장이다라고 가상을 했을 때 이제 각 지역의 전북도,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각 부서가 있잖아요. 근데 부서 중에 뭐 지역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남동구청 같은 경우는 뭐 지역 경제과, 생활 경제과 이런 부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서는 사실 그냥 형식적이고
그럼 지역의 어떤 뭐 남동공단의 어떤 업체를 그냥 리스트화만 시키고 관리하고 뭐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좀 화끈하게 그 어떤 지자체의 조직을 CWB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좀 더 큰 막 전담부서. 국이나 실 단위로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프레스턴에서 했던 이러한 작업들을 디테일하게는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정치인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할 수 있다. 뭐 당을 떠나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는 또 지자체 조직 관련해서는 또 이제 중앙정부의 어떤 타치가 있어요. 중앙정부가 어떤 조직의 구성이나 뭐 공무원들의 급여 같은 걸 총액 인건비제에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중앙이 계속 이렇게 그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그러한 정말 그 불합리한 간섭들을 배제하고 지역의 그러한 자치, 참여 자치 이런 자치가 더 강화됐을 때 이 CWB를 그 지역 내에 구축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CWB는 뭐 내년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필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굳이 뭐 진보 정당이란 간판을 쓰고 나오지 않더라도 마인드만 그렇죠. 있으면은 나는 이건 지역에서 맞아요. 실현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유쌤. 그 말씀 중에 로컬 푸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생산과 소비자의 적정하게 이렇게 같이 순환시킨다는 거, 사회적 협동조합 관계를 말씀 주시고 등등했는데 제가 더 관심 있게 본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지역 순환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년에 완주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유쌤 그러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더더군다나 그 요 유쌤 같은 문제의식의 진짜, 분들이 야,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CWB 그래서 만약 저기 저는 마케팅을 좀 전공했던 사람 입장에서 아, 그러셨구나. 은행에서 그런 활동했기 때문에 금융과 접목시켜서 한다면 이게 아주 참 사회적 여러 가지 지역 순환 관계를 실제로 돈이 뭡니까? 실제로 윤활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에게는 아주 큰 유익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 선생님 너무 네. 이제 유쌤 같은 이런 지역 순환 경제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지자체장들이 돼야 돼요. 저는 제 희망이고요. 네. 그걸 아마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가 유 선생님을 많이 지원해 주실 겁니다. 그 지원할 때 고맙습니다. 제가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대표님. 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꼭 완주 군수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아무튼 이렇게 또 이야기들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규식 교수님도 코멘트, 예. 네, 간단하게 뭐 오늘 교수님 4강 마무리 차원에서 이제 들으니 공부가 잘 되어 가는 듯하고 예. 뭐 저희 지역 이야기도 잘 언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런 그 중앙화되어 있는 담론 이거는 참 피할 수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들의 시민 정서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 의원들이나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의식이 없는 이런 어떤 내발적 재생에 관련 내발적 순환 경제에 대해서는 없어요? 논의가 없는 것은 없습니까 전혀? 예, 아니요.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없다고 보고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니까 지금 이런 현상으로 와 있는데 이걸 뭐 조례라도 우리 기본법은 없다. 기본법은 지금 현재 없으니 조례라도 좀 만들어가는 조례, 맞아요. 과정들을 뭐 지금 막 이 정당 저 정당 따질 게 아니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당 따질 거 아니고 이제 맞습니다. 큰 담론안에 말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 자꾸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지방 소멸이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이제 교수님들 주장해왔던 옆전에 이제 사사키 교수님 하셨던 예. 저는 가나자와를 2번을 가봐서 그게 예. 어때서 그렇게 왔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가 되었고 산업과 연관적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런 지혜들이 다 지방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 제도해 나가는 운동 차원에서 좀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양 교수님 앞에 서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이제 뭐 너무 든든합니다. 선배 교수님이. 아니,